네, 지난 한 달을 뜨겁게 달궜던 리우 올림픽. 특히 저예산으로 창의적인 행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2년 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을 짓게 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버려진 채 돈만 들이게 되는 건데요. 평창 올림픽 시설을 벌써부터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한성윤 기자. 네. 스키 점프장이 축구장으로 변한다고요? 예, 스키 점프장에서 프로축구 경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진행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스키 점프라고 하는 종목이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종목인데 네. 그 시설을 여름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든 구단은 바로 평창 지역을 연고로 하는 강원 FC인데요. 네.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2부 리그 챌린지 팀이긴 합니다만 네. 마케팅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1부 리그 팀을 능가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 강원 구단이 이 스키점프장을 활용해서 축구 경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많은 구단들이 무슨 소리냐 어디서 뭐 축구를 제대로 된 경기장에서 해야지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스키점프장을 활용한 곳인데요. 네. 이렇게만 봐서는 뭐 정식 축구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완벽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화면을 봐서는 정말 축구장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스키 점프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스키 점프장은 겨울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 위에다가 눈을 깔고 거기에 착지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신 대로 관중석도 있는데 이 관중석은 모두 스키 점프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이 스키 점프 대회 모습인데 이 아래 바로 이 장소가 예전 같으면 눈으로 덮여 있는 장소이고 이 스탠드 같은 경우도 스키 점프 관람객을 위한 15,000석 규모의 그런 관람객 좌석입니다. 강원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전혀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축구장 하나를 공짜로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왠지 불편한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많은 구단들이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네. 시설이 제대로 되겠느냐였는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나쁜 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야 여기서 경기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먼저 경기장 시설 잔디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존이랑 완전히 똑같았고요. 예.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예. 8월 네. 달에. 그런데 35도를 넘는 기온이 아니라 여기는 평균 기온이 23도였고 바로 옆에 보이는 대로 폭포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곳이 알펜시아 축구장인데 또 많은 분들이 1박 2일 좀 잠을 자면서 축구도 볼 수 있다는 색다른 추억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리조트죠. 예,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알려지게 된다면은 축구도 보고 휴식도 취하고 정말로 명소로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강원 구단은 앞으로 이곳에서 경기를 얼마나 펼치게 되나요? 지난 20일에 첫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올 시즌에는 3번 정도 더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 시즌부터는 좀 더 경기 수를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논란이 처음엔 좀 많았는데 지금 평가가 아주 좋군요. 네,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뭐 시설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고 뭐 여기서 왜 하냐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네. 그런 시설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강원 FC처럼 다른 종목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의 삿포로돔인데요. 삿포로돔 같은 경우는 야구장과 축구장을 동시에 활용하는 정말 보기 드문 구장입니다. 네. 삿포로돔은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축구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런 네. 계산 속에서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많은 야구단까지 유치하는 건 어떠냐. 그러면은 이렇게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돈을 조금 더 투자했습니다만 사후 활용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삿포로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삿포로돔을 유치한 이후에 니오넨 파이터스라는 구단이 예전에는 도쿄를 연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삿포로
삿포로로 연고지를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고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잔디가 야구장과 겸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는 네. 있습니다만 좀 더 긴 안목에서 좀 큰 시각에서 봤을 때 야구와 축구의 공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금은 삿포로돔 모두가 만족하는 다목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겨울 종목 경기장을 여름에 운영할 수 있다면은 반대로 여름 종목 경기장을 겨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건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미국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야구장이나 미식축구장을 동계 스포츠 종목으로 활용하는 사례인데 이것은 뭐 호기심 측면이 아니라 흥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흥행 대박을 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름도 있어요. 윈터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네. 야구장과 축구장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스 링크에서 하는 아이스 하키는 많아야 2만 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네. 미식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5만 명, 많게는 8만 명까지 수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또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스노보드 경기장으로 치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뭐 상암구장이나 잠실구장에서 스노보드를 탄다던가 그런 게 가능하게 될 수도 있나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네. 지방자치단체가 야구장, 축구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와 강원FC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자체가 좀 더 협조를 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나라도 좀 더 모범적인 사례가 가능하겠고요. 스폰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일 잘하는 강원FC도 스폰서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결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축구와 야구뿐 아니라 겨울 스포츠의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성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